3남매 키우면서 재테크하는데 1년에 100권, 200권씩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같이 시간이 모자라는 대신 흡입력 있는 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딱 2권 엄선했어요. 안녕하세요. 똘콩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3남매 키우면서 재테크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책 2권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저는 1년에 100권, 200권씩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책 한두 페이지 보다 보면 3남매가 밥 달라 그러죠? 그리고 책 좀 들고 이제 읽으려고 하면 칭얼거려서 업어줘야죠. 책 좀 읽고 싶어도 임장 가고 투자처 찾고 투자해야죠.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흐름을 끊게 만드는 요인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 두께가 굉장히 얇거나 또는 스토리가 재밌어야지 끝까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같이 시간이 모자라는 대신 흡입력 있는 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딱 2권 엄선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책은 제가 20년 초에 읽었던 책이에요. 두께가 얇고 작아서 읽기 편한데요. 이렇게 두께가 볼펜 정도고요. 네, 그리고 책도 굉장히 작아요. 제 손이 작은 편인데 손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책이에요. 바로 오정훈님의 자본주의 생존 공략집이에요. 뭔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과거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10년 정도 전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솔직하게 자본주의와 돈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에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절판된 상태예요. 저는 이 자본주의 생존 공략집이라는 책이 최신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오정훈님은 네이버에서 오박사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고 주식 투자로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죠. 책 내용 중에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부분을 추려보자면 처음부터 벤츠 타면 안 된다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62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게임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처음부터 여러 좋은 아이템들로 풀세트를 전부 다 장착하고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력이 되고 주변의 지원이 받쳐줘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풀세트를 다 장착하고 시작하려는 것을 보면 그 캐릭터의 미래가 빤히 보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만 해도 부동산 투자 강의는 대부분 오프라인 강의였어요. 남편은 외벌이였고 주 7일 중에 6일은 회사에 가야 되는 사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셋 모두 당시 매우 어렸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에 참여는 정말 언감생심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좋은 강의를 온라인으로 정말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계속 강의만 듣고 투자는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강의 듣는 이유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내 투자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올라가고 나서 투자해야지 라며 계속 강의만 듣는 것은 풀세트를 장착하고 시작하려는 것과 동일해요. 일단 내 투자금 또는 자산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추려보시고 그 다음 그에 맞는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다 생각해요. 또 2번째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책 구절은요. 선지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오 박사님이 대단하지 않아도 지금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된 데에는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 주신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자본주의에서의 기본기를 함축하고 있는 10가지 정도를 축약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보자면 4번째, 무엇인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일어나길 기대하는 친구들이 많다. 5번째, 공부의 부족, 경험의 부족. 그리고 8번째, 거시경제, 예측하려는 분들도 많고 무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예측보단 무시가 맞는 것 같다. 9번째, 주식에서는 좋은 주식이라면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거시경제랑 크게 상관없이 가므로 장기 투자적으로 거시 무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을 무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사실 주식뿐만이 아니고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거시경제, 부동산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은 그 예측을 위해
전문 지식을 갈고 닦는 분들을 위해서 두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전망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망을 읽은 사람들이 반응인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 금리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사지 마라. 이런 글을 봤을 때 사람들이 댓글, 반응, 그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시고 현장 분위기도 확인하셔야 돼요. 책은 오정훈 님의 두 번째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은 이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라는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의 내용이 좀 더 많아요. 좀 더 두껍고, 네, 그런데 훨씬 솔직하고 오정훈 님의 직설적인 어투가 돋보여요. 그래서 만약 두 번째 책, 자본주의 생존 공략집을 읽고 나서 마음에 드신다면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마인드 정립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릴 책은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예요. 네, 사실 추천사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분이 쓰셔가지고 책에 약간 선입견이 생길 뻔 했었거든요. 그런데 책 내용이 정말 좋아요. 제가 추천을 해드렸더니 아이랑 어디 가서 줄 서면서도 읽었다며 굉장히 흡입력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가 마음에 드시는 분이라면 이 부자의 언어도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두께는 좀 두껍지만 소설 형식으로 적혀져 있어서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주인공인 부자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 부를 가꾸는 과정을 아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부를 축적해가는 기술보다는 부의 철학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과거보다 자산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부자가 되면 흥청망청 소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제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몇 억, 몇십억 하는 숫자였는데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좀 더 무형의 가치로 바뀌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가 될수록 조심성이 많아지더라고요. 투자처를 찾고 검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각성하고 있어야 돼요. 감정적이다가도 투자와 관련돼서는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금리도 급격하게 인상되는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정보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해야 될 행동들도 정지할 수밖에 없죠. 술도 잘 안 마시게 되고요. 되도록이면 운동도 매일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내면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은 외부적 환경도 만들어낸다고 정원사는 생각했다. 마인드 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죠. 이 마인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투자의 기술보다 이 마인드의 정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인드가 바로 서지 않으면 돈을 일시적으로 벌어도 모이지 않아요. 불을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는 이 마인드라는 거울을 계속 닦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어디 얼룩이 생길까? 어디 조금이라도 금이 갈까? 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내가 마음먹은 만큼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마음은 저에게 한 번도 안 돼. 꿈도 꾸지 마. 그건 무리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 된다고 하는 우려의 말은 소음이죠. 소음은 주로 주변에서 들려왔고 저희 내면으로 파고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이 소음은 제 생각에는 모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모기처럼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쫓아내도 그 당시일 뿐이고 우리의 꿈의 피 냄새를 맡고 귀신처럼 찾아와요. 때로는 쫓아내는데 성공할 때도 있지만 부지기수로 뜯기고 물리기도 해요. 목이 물린 자국이 퉁퉁 붓기도 하고 가려워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아요. 우리의 꿈의 피를 빨아먹는 이 모기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기가 좋아하는 시기랑 장소를 피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곁에 가지 않는 게 좋고요. 위험하다 사람들이 부르짖는 시기에는 뉴스보다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데이터를 보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실제로 눈으로, 손으로 확인한 정보만 믿고 더 부지런히 임장을 갔어요. 제 안의 공포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 글을 썼고요. 무엇보다 목에 물릴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며 버텼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 마음먹은 만큼 커질 수 있어요. 비록 물리적인 우리 신장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꿈을 키에는 한계가 없어요. 부자의 언어에서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부유한 삶은 용감한 삶이지 정원사는 반추했다. 모든 가치 있는 성취를 이루려면 불편함 속으로 걸어들어야 가야 한다. 내게 불편함이란 우리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은 곳 사이에 놓인 다리야.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면서 꺼림칙함과 불편, 공포를 받아들이든가 그냥 지금 있는 곳에 머무는 수밖에 없어. 라는 내용이 나와요. 과거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불편함이라는 다리를 건너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제 삶의 관성들이 애타게 저를 불러 세웠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러면서 바짓강아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이제는 좀 편해질 만도 한데요. 계약을 할 때라든지 세입자 세팅을 할 때도 일부러 경험해보지 않은 시도를 할 때가 있어요. 편한 길로 가고 싶은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때가 바로 새로운 도전을 하기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점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책 2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주로 부자가 되는 기술보다는 마인드 정립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책들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인드는 자석이에요. 부자가 되는 마인드는 제대로 세우는 것만으로도 자석처럼 부와 돈을 붙여주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스스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